자, 이제 수열 단원으로 이제 왔습니다. 자, 수열 단원이니까 수열이 먼저부터 얘기해야 되겠죠. 수열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숫자들이 쭉 나열된 걸 수열이라고 해요. 숫자들이 나열될 때 어떤 규칙을 가지고 나열되는 경우가 있죠. 대표적으로 규칙을 갖고 숫자가 나열되는 경우가 어떤 거냐면 자연수입니다. 1, 2, 3, 4, 5 해서 쭉 무한히 가죠. 그죠? 이건 어떤 규칙을 갖고 있나요? 요 앞에 그 계속되는 항이 그 앞에 항에 1을 더한 숫자가 항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 숫자가 이런 게 있고 임의로 그냥 이런 식으로 쭉 어떤 규칙 없이 쭉 나열된 수도 있을 수 있어요. 두 가지 다 수열입니다. 두 가지 다 수열인데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나열된 수열, 요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오늘 여기 지금 강의를 하게 될 등차 수열이 대표적인 그 수열 중에 규칙이 있는 수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네,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 숫자 하나하나 이렇게 쭉 나열된 거 있죠? 이 숫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 수열, 그 수열의 항이라고 합니다. 항. 요거 하나하나가 항이에요. 자, 그러면 이 항들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 1, 2, 3, 4, 5 이게 순서가 있잖아요. 순서가 있는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부르냐면 이렇게 불러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항을 뭐라고 나타내냐 하면 첫째 항, 두 번째 나오는 항을 둘째 항, 세 번째 나오는 걸 셋째 항, 점점 넷째 항, 다섯째 항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름으로 첫 번째 나오는 항을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이런 식으로 나타내요.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요. 이런 식으로 부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수열이 여기는 1, 2, 3, 4, 5라고 되어 있지만 좀 더 일반화시켜서 어떤 규칙을 가진 수열이 있다 라고 했을 때 그냥 임의의 수열을 표현하는 것도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임의의 수열을 표현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 자, A1, A2, A3, A4, A5 하고 점점점 하고 그 다음 이제 AN 점점점 이렇게 합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서 이 위에서 예를 든 자연수 수열하고 밑에서 예를 든 지금 일반 임의의 수열, 요건 지금 무한 수열이에요. 항의 개수가 무한개 있는 겁니다. 점점점이 그 의미죠. 그죠? 그래서 무한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건 무한 수열이에요. 항이 점점점이 없다. 1, 2, 3, 4, 5 다섯 개로만 이루어져 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유한수열이라고 합니다. 예, 유한수열이라고 해요. 유한수열의 그 경우에는 첫 항을 얘기할 수 있고 또 끝항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첫 항, 끝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자, 여기에서 우리 지금 다시 일반적인 수열 A1, A2, A3, A4, A5, AN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은 우리가 지금 A라는 문자로 수열의 항을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그 A라는 문자 오른쪽 편에 있는 이 숫자가 어떤 걸 얘기하냐면 몇 번째 항인지에 대한 걸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A1은 첫 번째 항 또는 제1항, A2는 둘째 항, 이제 또는 제2항, 요거 A3은 셋째 항 또는 제3항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AN은요? AN은 뭐냐면 일반화 시킨 겁니다. N은 여기서 자연수가 돼요. N은 자연수가 되고 이거는 N번째 항 또는 제 N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걸 바로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일반항이라고 불러요. 일반항. 자, 그러면 우리가 이 1, 2, 3, 4, 5, 6, 7, 8 이렇게 쭉 가게 되는 요런 형태의 수열이 있잖아요. 이 수열에서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 A1이 뭐가 될까요? 이 수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반화 시킨 걸 생각해 보면 이렇게 A1이 1이 되고 A2가 2가 되고 A3이 3이 되고 A4가 4가 되고 A5가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도 N번째 항이 있어야 되겠다. 그치? N번째 항이 뭐가 될까? N번째 항이 뭐가 될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A1일 때 1. 그죠? A1일 때 1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A1일 때 1이니까 A1일 때 1이죠. A2일 때 2죠. A3일 때 3이고요. A4일 때 4고
A5일 때 O. 다시 말해서 어떻습니까? 여기에 지금 몇 번째 항이냐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항번호가 바로 그 항의 값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일반항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일반항, 여기가 뭐, AN의, 여기 위에 1, 2, 3, 4, 5, 6, 여기 자연수의 일반항은 뭐가 될까요? 이 녀석이 N이 되겠죠, N. 맞습니까? 이게 그대로 값으로 오게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죠. 그대로 값으로 오게 되는, 값하고 일치하는 겁니다. 값하고 다 일치하죠. 지금 상황이. 이거는 이 수열이 가지는 성격입니다. 모든 수열이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수열이 가진 성격이에요. 예를 들어서 좀 다른 예를 또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2, 4, 6, 8, 10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요럴 경우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A1이 뭐가 돼요? 이 경우에는 A1이 뭐가 되냐면 요걸 해볼게요. 이 경우는 A1이 2가 되죠. 이 경우는 A2가 4가 되고요. 이게 A3이 6이 되고요. A4가 8이 되고요. A5가 10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AN은 어떻게 될까요? A는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 살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살펴보면은 자 1일 때 2죠. A 1일 때 2죠. 근데 2라고 하는 것은 2 곱하기 1 아닙니까? A 2일 때 4죠. 4라고 하는 것은 2 곱하기 2죠. 그리고 A 3일 때도 2 곱하기 3. 그죠? A 4일 때 2 곱하기 4. 그죠? A 5일 때 2 곱하기 5예요. 그런데 여기는 1, 2, 3, 4, 5가 항번호죠. 맞죠? 그러면 n도 항번호죠. 즉 항번호에다가 2를 곱해준 것이 각각의 항의 값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AN은 일반항은 뭐가 될까요? 여기는 2 곱하기 AN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자연수의 이제 수열, 짝수의 수열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일반항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게 점점점점점 쓰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 행렬 자체를 행렬 아니고요, 수열이요. 이 수열 자체를 표현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중괄호하고 AN 이렇게 써요. 일반항을 여기다 씁니다. 그럼 이 수열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표현을 했다. 이 수열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말이죠. 위에 자연수 수열 같은 경우 어떻게 될까요? 자연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자연수는 일반항이 뭐죠? n이잖아요. n.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짝수일 경우 어떻게 될까요? 짝수일 경우, 짝수 수열일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2n.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간단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점점점 이렇게 안 쓰고요. 점점점 안 쓰고 우리가 하나의 수열을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일반항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수열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이 규칙이 어떤지. 한마디로 일반항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일반항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수열의 규칙을 보여줘요. 수열의 규칙을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수열의 규칙을 식으로 표현한 것이 일반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규칙 자체가 들어가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수열을 대표해서 우리가 표현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죠, 그죠? 자, 우리가 수열의 일반항까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항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자, 일반항이라고 하는 부분이 n에 대한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항을 알면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일반항을 알면은 n에다가 항의 번호를 넣으면 그 항의 값을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자, 여기 100번째 항, 그러니까 이 자연수 수열에서 100번째 항의 값은 얼마일까요? 여기 100 넣으면 되죠. n 이퀄 100일 때 얘기이기 때문에 100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짝수 수열에서 50번째 항은 값이 얼마일까요? 여기 n에다 50을 넣으면 됩니다. 이게 항번호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n이 항번호예요. 그렇기 때문에 50번째 항의 값을 알고 싶으면 n에다 50을 넣으면 돼요. 그럼 이게 100이 되겠죠. 맞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항을 알면은 n에다가 항의 번호를 집어넣음으로써 모든 항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모든 항의 값을 알 수 있어요. 괜찮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n을 넣으면 값이 나온다고? 이거는 함수의 개념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보통 수열에 있어 가지고에 대한 그 항의 값을 실수 범위로 보통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여기 자연수 집합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기 n이 자연수 집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실수 집합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실수 집합 r입니다. 그러면 n에서 r로 가는 우리 어떤 함수 f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1, 2, 3 해서 쭉쭉쭉 이렇게 갑니다. n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대응되는 값이 항이 A1, A2 항의 값이 대응이 되는 거죠. AN 하고 쫙 이렇게 갑니다. 그럼 대응이 어떻게 돼요? 요렇게 대응되고요. 또 요렇게 대응되고요. 그리고 또 요렇게 대응이 되고요. 그리고 또 요렇게 대응이 되고요. 이런 식이 되겠죠. 맞아요?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어떻게 바라볼 수 있냐면 어떤 함수가 있는데 자연수에서 여기 실수로 대응이 되는 함수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함수로 볼 수가 있을 때 우리가 요거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요거를 함수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함수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보통 x로 많이 표현했는데 우리가 지금 자연수 집합이니까 자연수 같은 경우는 n으로 많이 표현하죠. 그래서 fn. 이 fn이라고 하는 함수가 이게 수열을 표현하는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fn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해봅시다. 요렇게 해서 보는 게 좀, 이렇게 해봅시다. 보통 x라고 쓰는데, 여기 n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쓰고 있어서, 또 일반화 시키면 x라고 쓰는 게 더 낫겠네요. 그러면 fx, 요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fx 함수. 근데 이 fx 함수에서 n번째 항이 어떻게 나오느냐면, an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x equal n을 대입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생각을 하면 f의 n이 an이 되죠. 그죠? 맞습니까? 맞죠. 그죠? 그러면 얘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n번째 항을 넣었을 때 나오는, 이 함수, 값 자체가 an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다? 요 일반항에 대한 식을 구하면, fx에 대한 식, 이걸 fn에 대한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x라고 하면 실수 집합이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서 요걸 좀 구분해 주기 위해서 fn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fx라고 하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n번째 항이 an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an이 바로 이 함수식을 표현하는 의미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우리가 an 일반항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함수의 규칙을 구하는 건데, 기본 아이디어가 아까 실질적으로 이제 자연수의 집합하고 짝수의 집합을 구할 때도 뭘 찾았냐 하면 이 항의 번호와 그 다음에 그 항의 값의 관계를 찾았어요. 그게 이 f를 찾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 함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규칙에 대한 부분들을 쉽게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 자, 우리 수열이 있을 때 그 수열을 어떻게 바라본다? 항의 번호에 그 항의 값이 대응이 되는 함수로 바라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 항의 번호가 입력이 되었을 때 그 항의 값이 나올 수 있는 규칙을 찾으려고 해야 한다. 규칙을 찾으려고 했었죠. 그죠? 그리고 그 규칙을 우리는 뭐라 표현하냐면 fn, fx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일반항인 an이라는 걸로 표현한다. 이것이 우리 수열에서 an이 가지는 의미, 또 an을 찾아가는 방법,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등차 수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등차 수열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수열 중에서 이제 자연수 수열도 등차 수열이고 짝수 수열도 등차 수열인데, 자, 자연수 수열이 등차 수열이라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겠죠. 자, 여기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등차 수열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면 첫 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첫째 항, 그리고 그 다음 장, 그 다음 장,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가 어떻게 항이 만들어지냐 하면, 첫째 항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정한 숫자를 더해서 그 다음 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서는 자연수 수열일 경우에 일정한 수를 뭘 더하면 그 다음 항이 만들어집니까? 1을 더하면 되죠. 맞죠? 1에다 1을 더하면 2가 되고, 2에다 1을 더하면 3이 되고, 3에다 1을 더하면 4가 되죠. 즉 무슨 말이냐, 그 전 항에다가 일정한 수를 더한 것이 그 다음 항이 되는 요런 수열을 뭐라고 하냐면 등차 수열이라고 해요. 그러면 일정하게 더해지는 숫자가 있죠. 여기 같으면 1이죠. 이 1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이것을 공차라고 합니다. 공차라고 해요. 자, 이게 공차가 됩니다. 이게. 그러면 아까 봤던 수열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 짝수 수열이 있어요. 짝수 수열. 짝수 수열에 대해 가지고 한번 써볼게요. 2, 4, 6, 8, 10 이렇게 되겠지. 여기에서 우리가 공차를, 이게 등차 수열인지를 한번 살펴볼까? 어떤 수열이 주어졌을 때 등차 수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보는 방법은 간단해요. 자,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 그러니까 어떤 항에서 그 전 항을 빼줍니다. 이걸 빼주면은 얼마가 나와요? 2가 나오죠. 맞아요? 그럼 여기서 이만큼 가는 거가 더하기 2를 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6에서 4를 빼면 2죠. 여기도 더하기 2를 해야 4에, 그 말은 4에다가 2를 더했을 때 6이 된다는 얘기고, 마찬가지로 더하기 2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 알 수 있습니까? 더하기 2라고 하는 것이 공차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즉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 되는 겁니다. 이 짝수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괜찮죠? 그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공차가 무조건 양수여야 될까요? 그럴 필요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수열을 한번 꾸며보면 될까요? 수열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100, 98, 96, 94, 92 이렇게 가는 수열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런 수열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보느냐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98에다가 100을 빼면 얼마가 됩니까? 빼기 마이너스 2죠. 그럼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를 해준 겁니다. 즉 마이너스 2를 더해 준 거죠. 이런 개념으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96에서 98을 빼면 마이너스 2네요. 그죠? 또 94에서 96을 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같은 규칙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등차 수열인지 확인해 보는 거는 처음에 첫 항과 두 번째 항, 제1항과 제2항만 빼줘서 해결할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항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확인해 봐야죠. 적어도 앞에 있는 몇 개 항은 확인해 봐야 됩니다. 한 5개, 보통 이 문제 풀 때는 그럴 필요는 없고요. 보통 주어지는 경우도 많고 한데, 한 2-3개 정도는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 녀석이 등차 수열이고 공차가 이거구나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괜찮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등차 수열의 의미에 대한 부분을 무엇인지, 그리고 공차가 무엇인지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요걸 일반화 좀 시켜볼까요? 좀 등차 수열 일반화 시켜보면 우리 수열을 어떻게 쓴다고 했냐면, 자, 첫 번째 항을 A1, 두 번째 항을 A2, 세 번째 항을 A3, 네 번째 항을 A4, 다섯 번째 항을 A5, 딴딴딴 하고 난 다음에 AN 이렇게 쓴다고 했잖아요. 자, 여기 AN, 그 다음 항을 AN 플러스 1 하고 딴딴딴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이 수열은, 자, 수열 AN 이라고 표현하고 이 녀석이 등차 수열이다 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등차 수열이다 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만약에 이 등차 수열에 대해서 공차를 뭐라고 두느냐 하면, 공차를 스몰 d라고 한번 둬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걸 좀 도식화 시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A1하고 A2를 더하면, A1하고 A2는 여기서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A1에다가 더하기 D를 하면 A2가 나오죠. 여기도 A3은 A2에다가 더하기 D를 하면 되고요. A3에 더하기 D를 하면 A4, A4에다가 더하기 D를 하면 A5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거는 AN이 AN 플러스 1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맞겠죠? 여기서 주목을 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식을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식을 만들어 보는데 식을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있냐면 두 가지 방법으로 만들어 볼 수 있어요. 먼저 이쪽에다 먼저 써볼게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A1 더하기 D를 하면 A2가 나온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걸 거꾸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A2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A1 더하기 D가 됩니다. 맞겠죠? 자 A의 3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A의 2에다가 D를 더한 것이고요. A의 4는 어떻게 나오느냐? A의 3에다가 D를 더한 형태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일반화된 거, 그러니까 임의의 n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임의의 n 값은 자연수일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n 번째 일반항과 일반항의 한 칸 더 오른쪽에 있는 항, an 플러스 1, 즉 n 플러스 한 번째 항, 그죠? 요 항에 대해서도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a의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a의 n에다가 더하기 d를 한 거다.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맞겠죠?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또 다른 표현들은 뭐냐면 이 A1하고 A2를 A1, A2 우변에 있는 항을 좌변으로 넘겨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A의 이 마이너스 A의 1이 D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A의 3 빼기 A의 2가 D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A의 4 빼기 A의 3이 D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맞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A의 n 플러스 1 빼기 A의 n이라고 하는 것을 D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일반화 시켜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AN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일반적인 규칙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때 이 개념이 되게 지금 사용이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화 시켜보면 등차 수열의 도식은 이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차 수열을 표현을 할 때 첫 번째로 만나게 되는 우리 일반적인 식이 뭐냐면 즉 등차 수열의 관계식이라고 수열의 관계식 중에서 등차 수열의 관계식이라고 하는 건 요겁니다. 요렇게 표현이 되거나 여기 D는 어떤 일정한 수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요렇게 표현이 되는 경우 이렇게 표현되거나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경우 어떻게 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에 우리는 이 녀석이 등차 수열의 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뭐라 부르느냐 하면 등차 수열의 관계식이에요. 나중에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따르면은 이제 요 내용 한 번 더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공부를 한 번 더 해볼 겁니다. 자, 등차 수열의 관계식. 그러면 이 식하고 또 이 식 또는 이 식이 나오는 경우, 즉 무슨 말이냐면 어떤 항에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항에다가 일정한 숫자를 더했을 때 그 다음 항이 나오는 거. 이게 그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인접한 두 개 항을 뺐더니 일정한 수가 계속 나온다라는 거. 이것은 이 수열이 어떤 수열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등차 수열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등차 수열의 일반항, 즉 AN에 대해서 구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해봐야 되는 부분이 이제 그러면 어떤 방법에서 구할 것이냐라고 하면 등차 수열이 가지고 있는 원래 규칙을 가지고 합니다. 자, 어떻게? 자, 여기 등차 수열 일반항 이 구할 때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AN이 먼저 가정을 하는 거 이렇게 합니다. 요 녀석이 값이 A다라는 값이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째 항에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더하기 D, A2에서 A3으로 가는 거 더하기 D, A3에서 A4로 가는 거 더하기 D, A4에서 A5로 가는 것도 더하기 D, 자, AN-1에서 AN으로 가는 것도 더하기 D,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차를 D라고 할게요. 즉, 첫 항은 A, 그리고 공차는 D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앞에 있던 공식들 중에서 어떤 걸 썼냐면 공식이 아니라 관계식 두 개가 있었잖아요. 등차 수열 관계식을 가지고 우리가 좀 얘기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밑에다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되냐면 A1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A가 되죠. 맞죠? 이거 왜냐면 첫 항이 A라고 했으니까요. A2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자, A1에다가 공차인 D를 더하는 거다, 그치? 근데 A1이 뭐라고 했냐면 A라고 했으니까 A 더하기 D가 되겠죠? 깔끔하죠? A3이 어떻게 나올까요? A3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A2에다가 D를 더하면 됩니다. 이거 등차수열이 정의잖아요, 그죠? 근데 A2가 A 더하기 D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대로 대입해 볼게요. A 더하기 D 더하기 D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된다? A 더하기 2D가 됩니다. 맞죠? A4는 어떻게 될까요? A4는 A3에다가 D를 더한 거다. 그죠? 그러면 A3이 A 더하기 2D이기 때문에 D를 더하면 A 더하기 3D가 됩니다. 이것도 규칙이 좀 나오네요. 그 다음에 A5도 해볼게요. 그럼 A4 더하기 D가 나오게 될 것이고요. 이것은 A 더하기 3D에 더하기 D가 된다. 맞죠? A 더하기 4D.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죠? A 더하기 4D.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나오죠. 그죠?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나오나요? 지금 보면 자, A1일 때 A고 A2일 때 그냥 D. 요까지 괜찮은데 자, A3 여기 2 맞죠? A4 여기 3 맞죠? A5 여기 4 그리고 여기도 굳이 따지자면 여기 1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일 때 1 무슨 말이냐면 이 항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더하기 0 곱하기 D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우리가 A가 더해지는 거는 그대로 A가 더해지는 거는 그대로인데 자, A가 더해지는 거는 그대로인데 A가 더해지는 거는 그대로인데요. 여기 살펴보면 요 녀석하고 1, 2, 3, 4, 5가 항의 번호죠. 그런데 여기 A가 더해지는 건 그대로예요. A로 시작하는 건 그대로인데 오른쪽에 있는 게 D에 곱해지는 이 개수, 이거 상수를 보세요. 0이 곱해지고 1이 곱해지고 2가 곱해지고 3이 곱해지고 4가 곱해지는데 이거는 뭐다? 1 빼기 1을 하면 0이고 2 빼기 1을 하면 1이고 3 빼기 1을 하면 2가 되고 4 빼기 1을 하면 3이 되고 5 빼기 1을 하면 4가 되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쭉 가면 A의 n이 뭐가 될 거냐 하면 여기 이걸 살펴보면 A 더하기 하고 이 항 번호에서 1을 뺀 숫자 곱하기 D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죠. 추론해 볼 수가 있죠. 되겠습니까? 자, 요렇게 한 가지 방법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AN을 구했죠. 이 AN을 구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게 하나가 방법이고 또 다른 거는 앞에서 그 등차 수열의 관계식 두 번째 게 있었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A2에서 A1을 빼면 뭐가 나온다고? D가 되죠. 그리고 A3에서 A2를 빼도 D가 되죠. 맞아요. 그리고 A4에서 A3을 빼도 D가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쭉 간 다음에 자, 이게 무한수열이긴 한데 우리가 AN까지만 딱 끊어 볼게요. 그러면 AN 빼기 AN-1을 하면 뭐가 나올까요? 자, 요 앞단계까지 가볼게요. 자, 그러면 AN-1에서 AN-2를 빼도 D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AN에서 AN-1을 빼도 D가 나올 겁니다. 맞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식이 이렇게 나오는 건 당연한데 여기서 어떤 아이디어를 가져가느냐 하면 이렇게 해서 요거를 다 더해 볼게요. 더하기를 하면 잘 보세요. 여기 얘네들 다 더해야 되는 거거든요. 얘네를 다 더하는 건데 여기는 더해보면 A2하고 마이너스 A2가 있죠. 그러니까 얘 더하기 하는데 더하기에서 얘가 똑같은 A2인데 여기는 플러스인데 여기는 마이너스예요. 더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없어지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A3도 마찬가지죠. A4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식으로 AN-2도 이렇게 없어지고요. 더하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AN-1이라고 마이너스 AN-1도 더하면 없어지겠죠. 맞겠죠? 그 다음에 이게 전체 여기가 그럼 좌변이 뭐가 되냐면 AN-A1이 돼요. 그런데 D가 몇 번 더해질까요? D가 여기 식이 총 몇 개예요? 여기까지가 식이 A1에서부터 N-1까지니까 이게 총 N-1개의 식일 겁니다. 그러니까
D가 몇 개 더해줘야 돼요? n-1개 더해줘야 되는 거죠. n-1의 D. 그리고 여기서 A1이라고 하는 것은 A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우변으로 넘겨버리면 AN 어떻게 나오냐면 A 더하기 n-1의 D.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반항을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외울 때 어떻게 외우느냐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요쪽 걸 보고 얘기를 할게요. 자, 우리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하는 것은 첫 항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 이렇게 생각을 하면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등차 중항이라는 걸 좀 알아볼게요. 등차 중항이라는 건 어떤 거냐 하면 이거예요. 보면 우리가 어떤 숫자 XYZ가 있습니다. 근데 이 XYZ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녀석이 XYZ는 어떤 관계를 가질까? 라는 부분이 이걸 얘기해 주는 게 등차 중항입니다. 그러면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볼게요. 첫 항이 X이고 둘째 항이 Y이고 셋째 항이 Z인 등차 수열로 볼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요렇게 등차 수열이 되는 거가 어떤 공차 D를 더했을 때 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겠죠. Y 빼기 X는 D가 되겠죠. 그 다음에 Z 빼기 Y가 뭐가 되냐면 D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D라고 하는 문자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녀석 우리가 만들어낸 문자죠. 그렇기 때문에 D를 없애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더해서 Z-X가 2D다.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는 D에 대한 DY 관계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D는 우리가 이해를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즉 XYZ의 관계를 얻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도입한 문자이기 때문에 이런 문자는 없애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이렇게 보면 어때요? 여기를 이 D가 Y-X라고 볼 수 있죠? 이 D에다 대입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Z-Y라고 하는 것은 Y-X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넘기고 즉 마이너스 x를 좌변으로 마이너스 y를 우변으로 넘겨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x 플러스 z가 2y가 돼요. 그러면 이걸 y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시 좌변 우변을 바꿔볼게요. 그리고 2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y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2분의 x 플러스 y 이렇게 나오죠. x 플러스 z 이렇게 나오죠. 이것은 x하고 z 값의 평균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쵸. 자, 식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마치 평균값처럼 역할을 y가 하네요. 그럴 때, 요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 y를 뭐라고 부르냐면 y를 x와 y의 등차 중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되겠습니까? 이렇게 등차 중항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 이 D에 대한 부분을 편의상 사용했는데 D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이걸 해석해 보는 방법도 존재하겠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쪽에서 자, Y 빼기 X 한 거가 뭐가 되냐면 공차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공차하고 이 차이하고 Z에서 Y를 뺀 거 있죠. 요거하고 둘 다 같아야 등차 수열이 되는 거죠. 왜? 그래야지 차이가 일정하다. 다시 말해서 등차가 되는 건데 일정한 수를 더해서 그 다음 항의 수가 된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과정을 그냥 이렇게 바로 우리가 공차가 일정해야 된다. 즉 차이가 일정해야 된다라는 걸로 해석해서 바로 식을 구해낼 수도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우리가 관계식 하나를 또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한번 보세요. 색깔을 요걸로 한번 해볼까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수열이 막 가고 있는데요. 이 수열이 AN 수열이 등차 수열이에요. 그러면 수열이 1항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렇게 쭉 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AN 그리고 AN 플러스 1 그리고 AN 플러스 2 하고 이렇게 쭉 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 개의 항에 대해 가지고 어떤 식을 생각할 수 있냐면 an 플러스 1이 an하고 an 플러스 2의 등차 중항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an 플러스 1은 2분의 an 더하기 an 플러스 2다. 요렇게 쓸 수도 있고요. 또 양변에 2를 곱해버리면 2의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an 플러스 2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여기서 n은 자연수예요. 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이게 또 뭘 얘기하는 거냐면 an 수열이 등차 수열임을 얘기하는 또 다른 관계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앞에서 등차 수열임을 얘기하는 관계식들이 있었죠. 관계식 두 개가 있었죠. 추가로 이 수열이 어떤 수열이 나오는데 그 수열이 이런 걸 만족한다 또는 이런 걸 만족한다 라고 해버리면 이 an 수열은 등차 수열이구나 하고 알아챌 수가 있어야 되겠다. 자, 요거를 또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조화수열이라는 걸 알아볼 건데요. 조화수열은 각 항의 역수들의 수열이 등차 수열인 거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걸 얘기하느냐, 어떤 수열을 얘기할 수 있냐면 이런 수열을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수열 한번 볼게요. 자, 3분의 1 되겠죠? 5분의 1, 자, 7분의 1, 9분의 1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되는 수열이 있다 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이 수열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 수열의 역수인 수열을 볼게요. 역수인 수열은 어떻게 되냐면 3, 5, 7, 9 쭉 갑니다. 자, 이 역수인 수열은 어떻게 되냐면 첫 항하고 두 번째 항에 대한 차이를 보면 여기 더하기 2가 되고 있고요. 여기도 더하기 2가 되고 있죠. 여기도 더하기 2가 되고 있습니다. 즉, 각 항의 역수들 수열이 등차 수열이에요. 이때 이 수열을 뭐라 부르냐면 이 수열을 부르는 말이 이게 조화 수열이에요. 이게 조화 수열입니다. 얘가 등차 수열이죠. 얘를 그러니까 각 항을 뒤집어서 봤더니 등차 수열이 되는 수열, 그 원래 수열을 조화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조화 수열을 우리가 an이라고 한다고 하면 등차 수열은 이 등차 수열은 어떤 수열이 등차 수열이 되냐면 an분의 1이 등차 수열이 되는 거예요. 되겠죠? 그러면 이 조화 수열 an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을까요? 구할 수 있겠죠. 왜? an분의 1이 등차 수열이라는 걸 이용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이렇게 되겠죠. an분의 1의 수열의 일반항이 어떻게 나옵니까? 일반항이 저 일반은 요거죠.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 등차 수열 일반항 공식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첫 항이 3이고 그 다음에 n-라고 공차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얘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정리를 하면 이게 3 더하기 2의 n-2가 나오게 돼서 2의 n 더하기 1이 나오게 됩니다.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an분의 1이 2n 플러스 1이라는 얘기가 돼요. 맞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 뭐라 할 수 있어요? an이 뭐가 된다라고? 2n 플러스 1분의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괜찮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등차 수열과 조화 수열이 등차 수열과 이게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고 등차 수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사용해서 조화 수열에 대한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